안녕하세요. 틈틈이와 알아보는 미국 주식 틈틈입니다. 2026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오늘은 정말 흥미로운 기업 에머슨 일렉트릭, 티커 EML. 이 기업 하나만 제대로 파헤쳐봅니다. 네, 오늘 자료들을 보니까 미션이 아주 명확하더라고요. 에머슨이 지금 뭐랄까 스스로를 완전히 재창조하고 있어요. 자율 운영의 미래를 설계한다. 이런 거창한 슬로건까지 내걸고 수십억 달러짜리 인수도 감행했고요. 바로 그 지점이죠. 그래서 오늘의 핵심 질문은 이거예요. 이 산업계의 거인이 벌이는 이 거대한 변신, 이게 과연 미래 자동화 시장을 선도하기 위한 천재적인 한 수가 될까? 아니면 너무 위험하고 또 값비싼 도박이 될까? 보내주신 자료들을 엮어서 그 답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죠. 우선 에머슨이 투자자들한테 보여준 청사진부터 좀 보죠. 작년 11월 투자자 컨퍼런스 자료를 보니까 와, 정말 야심찬 목표들을 내걸었어요. 2028년까지 매출 21억 달러에 조정 EBITDA 마진은 30%를 달성하겠다. 여기서 그 조정 EBITA 마진 30%라는 숫자에 좀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이게 쉽게 말해서 세금이나 이자 같은 거 다 빼기 전에 순수하게 사업 자체로 벌어들이는 이익률을 30%로 만들겠다는 거거든요. 전통적인 제조업 기반 회사로서는 정말 엄청난 목표치입니다. 거의 첨단 소프트웨어 기업 수준의 수익성을 내겠다는 선언 아닌가요? 맞습니다. 그런 선언이나 마찬가지죠. 그렇죠. 게다가 주당 순이익, EPS는 매년 10%씩 성장시키고 2028년까지 주주들한테 무려 100억 달러를 돌려주겠다고 약속했어요. 이런 숫자들을 보면 와, 이 회사 뭔가 엄청난 자신감이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어요. 네, 방향성도 아주 명확해 보이죠. 전력, LNG, 생명과학, 반도체 같은 고성장 산업에 집중하겠다. 맞습니다. 하지만 이런 야심찬 목표를 볼 때 우리가 항상 던져야 할 첫 번째 질문은 어떻게거든요. 어떻게? 네. 그리고 그 어떻게의 답은 바로 에머슨이 더 이상 우리가 알던 과거의 그 회사가 아니라는 데 있습니다. 솔로몬 파트너스 리포트에서도 지적하듯이 에머슨은 지난 몇 년간 핵심 사업부를 팔고 새로운 기업을 사들이면서 포트폴리오를 완전히 갈아엎었어요. 그 변화의 정점에 있는 게 바로 그 80억 달러짜리 빅딜이었죠? 정확합니다. 바로 내셔널 인스트루먼트, 흔히 NI라고 부르는 기업 인수입니다. 이 인수는 단순히 몽집을 불리는 차원이 아니에요. 에머슨의 심장을, 그러니까 전통적인 하드웨어에서 첨단 소프트웨어로 바꾸려는 거대한 수술과도 같습니다. 와, 심장을 바꾼다. 네. 이 인수의 성공 여부가 2028년 목표 달성을 좌우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확실히 소프트웨어 중심의 첨단 기술 회사로 변신하려는 의지가 느껴지네요. 제가 본 모틀리풀 기사에서도 비슷한 맥락의 분석이 있었어요. 경쟁사인 로크웰 오토메이션보다 에머슨의 밸류에이션이 저렴하니까 더 나은 투자처다. 이런 평가를 내렸더라고요. 겉으로 보기엔 꽤 설득력 있는 주장 같아요. 하지만 보내주신 다른 자료를 보니까 이야기가 좀 달라지는 것 같던데요. 네, 바로 그 지점이 아주 흥미롭습니다. 주식시장의 밸류에이션 평가랑 실제 산업 현장에서의 평가는 다를 수 있다는 걸 JP모건 리포트가 명확하게 보여주거든요. 이게 그냥 분석가의 예상이 아니라 자동화 시스템을 매일 설치하고 운영하는 시스템 통합 전문가들, 그러니까 업계 최전선에 있는 사람들한테 직접 물어본 설문조사 결과예요. 현장의 목소리. 현장의 목소리인 셈이죠. 더 궁금해지네요. 뭐라고 하던가요? 최근 시장 점유율을 가장 많이 얻고 있는 기업이 어디냐는 질문에 지멘스랑 로크웰이 각각 29%로 공동 1위를 차지했습니다. 에머슨은 그 뒤를 이었고요. 그런데 진짜 주목해야 할 부분은 다음 질문입니다. 그럼 점유율을 잃고 있는 기업은 어디인가? 설마 거기에도 에머슨 이름이 있었어요? 네, 로크웰 다음으로 에머슨이 언급됐습니다. 어, 이건 굉장히 중요한 신호예요. 한쪽에서는 점유율을 얻고 있다고 하고 다른 한쪽에서는 잃고 있다고 답한 거잖아요. 그러네요. 즉, 에머슨이 투자자들한테 보여주는 장밋빛 미래랑은 달리 실제 현장에서는 입지가 압도적이지도 않고 오히려 일부 영역에서는 경쟁에서 밀리고 있다는 인식이 존재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 EMR 주가에 어떤 의미를 갖는지 깊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아니, 대체 왜 이렇게 상반된 평가가 나오는 거죠? 실제 장비를 쓰는 사람들은 왜 에머슨의 변신에 대해 그렇게 열광하지 않는 걸까요? 그 답은 아마도 기술의 방향성에 있을 겁니다. JP모건 리포트는 산업 자동화의 거대한 흐름이 이제 기계 덩어리 같은 하드웨어가 아니라 소프트웨어 정의 자동화와 가상 PLC로 넘어가고 있다고 분석해요. 가상 PLC요? 조금 더 쉽게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그거 약간 스마트폰 하드웨어는 그대로인데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만으로 새로운 기능이 막 생기는 거랑 비슷한 건가요? 오, 아주 훌륭한 비유입니다. 거기서 한 발 더 나아가 보죠. 공장의 기계 하나하나를 제어하는 작은 컴퓨터가 PLC라는 물리적인 상자였다면 가상 PLC는 그 상자를 없애는 거예요. 상자를 없앤다. 네. 대신 강력한 서버 컴퓨터 한 대에 여러 기계를 제어하는 소프트웨어. 그러니까 가상 PLC 앱들을 여러 개 설치하고 운영하는 개념이죠. 클릭 한 번으로 공장 전체의 로직을 업데이트할 수 있는 훨씬 유연하고 강력한 방식입니다. 와, 그렇다면 이건 진짜 거대한 변화네요. 맞습니다. 그런데 JP모건 리포트는 이 미래 기술 흐름에서 지멘스랑 슈나이더가 가장 앞서 나가고 있다고 평가합니다. 반면에 로크웰은 여전히 하드웨어 중심적인 모습을 보였다고 지적하죠. 바로 이 지점에서 에머슨이 인수한 내셔널 인스트루먼트, NI의 기술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명확해집니다. 아, 이제 그림이 그려지네요. 에머슨이 소프트웨어 경쟁에서 뒤처지고 있다는 걸 깨닫고 그 격차를 단숨에 따라잡기 위해 NI의 소프트웨어 기술에 82억 달러를 베팅한 거군요. 바로 그게 에머슨의 가장 큰 전략적 승부수입니다. 하지만 여기에 정말 예상치 못한 아주 흥미로운 리스크가 숨어 있습니다. 기술적인 문제가 아니라요. 바로 산업 현장의 문화적 저항입니다. 문화적 저항이요? 첨단 기술을 도입하는데 문화가 왜 장벽이 되죠? 그 답을 보내주신 레딧의 PLC 게시판 토론에서 찾을 수 있었어요. 실제 공장 엔지니어들이 어떤 제어 시스템을 선호하는지를 두고 정말 격렬한 토론을 벌이고 있더군요. 그리고 놀랍게도 그들의 선택은 압도적으로 전통적인 PLC 방식의 승리였습니다. 새로운 PLC 기반 시스템이 아니고요. 왜죠? 이유를 세 가지로 요약하더군요. 첫째, 신뢰성. 둘째, 유지보수의 용이성. 그리고 가장 중요한 셋째, 오픈소스 코드입니다. 그들은 NI 같은 PC 기반 시스템을 극도로 경계하는데 그 이유를 블랙박스라는 한 단어로 표현합니다. 블랙박스. 네, 제조사가 모든 소스 코드를 쥐고 있는 독점적인 시스템이라는 거죠. 잠깐만요. 블랙박스라는 게 왜 그렇게 큰 문제인가요? 오히려 제조사가 다 알아서 해주면 편한 거 아닌가요? 그게 바로 사무실에 앉아있는 관리자랑 새벽 3시에 현장에서 기름 묻은 손으로 기계를 고쳐야 하는 엔지니어의 관점 차이입니다. 한 엔지니어의 글을 그대로 인용해보죠. 새벽 3시에 공장 라인이 멈췄다고 상상해보세요. 아, PLC 시스템이라면 내가 직접 노트북을 연결해서 코드를 열어보고 원인을 찾아 즉시 수정할 수 있습니다. 근데 블랙박스 시스템은요? 소스 코드를 볼 수 없으니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제조사 콜센터에 전화해서 제발 빨리 좀 와주세요 라고 비는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와. 저 지금 그 공장 관리자의 입장에 완전 감정이입되는데요. 라인은 멈춰서서 분당 수천 달러의 손실이 나고 있는데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니. 그건 정말 끔찍한 무력감이겠네요. 바로 그거죠. 심지어 그는 이렇게 덧붙입니다. 만약 10년 뒤에 그 제조사가 망하거나 그 제품 라인을 단종시키면 어떻게 되죠? 수십억 원짜리 우리 공장 설비는 그냥 거대한 고철 덩어리가 되는 겁니다. 아, 그래서 한 레딧 유저는 에머슨의 NI 인수를 적대적 인수라고까지 표현하더군요. 적대적 인수? 네, 현장의 엔지니어들이 가장 싫어하는 방식의 기술을 가진 회사를 자신들이 신뢰하던 회사가 사들였다는 뭐랄까 배신감의 표현인 거죠. 이건 정말 충격적인데요. 그렇다면 에머슨이 82억 달러라는 천문학적인 돈을 주고 사온 미래 기술이 정작 그 기술에 써야 할 최종 사용자, 그러니까 공장 현장의 관리자들이 가장 피하고 싶어하는 방식일 수 있다는 거잖아요. 이건 정말 보통 큰 리스크가 아닌데요. 그것이 바로 에머슨 전략의 핵심 딜레마입니다. 보수적이고 안정성을 최우선으로 여기는 산업 현장의 문화에 NI의 급진적인 소프트웨어 중심 접비법을 어떻게 성공적으로 이식시킬 것인가. 이 두 세계의 장점만을 결합한 혁신적인 하이브리드 제품을 만들어낼 수 있을지, 아니면 이도저도 아닌 어중간한 위치에 머무를지, 이 질문에 대한 답이 2028년 목표 달성의 관건이 될 겁니다. 자, 그럼 에머슨은 지금 NI 인수라는 거대한 내부적 과제를 안고 있는 셈이네요. 기술적인 통합뿐만 아니라 문화적인 장벽까지 넘어야 하는 아주 어려운 숙제입니다. 그런데 설령 이걸 성공적으로 해낸다고 가정하더라도 외부 환경이 받쳐주지 않으면 소용이 없지 않습니까? 아주 중요한 지적입니다. 그들은 현실 세계에서 사업을 해야 하니까요. 그리고 바로 그 지점에서 JP모건 리포트의 다른 부분이 또 하나의 경고등을 켭니다. 최근 뉴스에 자주 등장하는 온쇼어링, 그러니까 제조업의 본국 회귀 현상에 대한 분석입니다.
아, 반도체나 배터리 공장을 자국에 짓는다는 그 이야기들이요. 이건 에머슨 같은 자동화 설비 기업에게는 엄청난 호재 아닌가요? 이론적으로는 그렇죠. 하지만 JP모건은 그 발표들을 액면 그대로 믿어서는 안 된다고 경고합니다. 그들은 2025년에 발표된 대규모 메가 프로젝트들의 실제 실행되지 않을 확률, 즉 실패율, 폴아웃 레이트를 무려 59%로 추정했습니다. 59%요? 잠깐만요. 그럼 발표된 대규모 공장 건설 계획 10개 중 6개는 실제로는 취소되거나 무기한 연기될 수 있다는 뜻이네요. 네. 와, 온쇼어링으로 인한 성장 기대감에 거품이 잔뜩 껴있을 수도 있다는 거군요. 그럴 가능성을 반드시 염두에 둬야 한다는 겁니다. 자금 조달 문제, 복잡한 규제, 기술적인 난관, 이런 것들로 무산되는 경우가 허다하다는 거죠. 더 중요한 분석은 많은 기업들이 수십억 달러짜리 신규 공장을 짓는 대신에 기존 설비를 업그레이드해서 노동력 부족 문제에 더 집중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질문이 생기네요. 에머슨의 현재 포트폴리오랑 NI 인수 전략은 이런 기존 설비 업그레이드 시장에 잘 맞을까요? 아니면 리스크가 큰 메가 프로젝트 수주에 너무 집중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바로 그게 핵심입니다. 에머슨이 약속한 연평균 5%의 유기적 성장은 바로 반도체, 생명과학 같은 고성장 분야의 신규 투자, 즉 메가 프로젝트에 크게 의존하고 있거든요. 아, 따라서 이 프로젝트들의 59% 실패율은 에머슨의 성장 목표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이 됩니다. 자신들이 팔아야 할 시장 자체가 예상보다 훨씬 작아질 수 있다는 의미니까요. 정리가 되네요. 내부적으로는 82억 달러짜리 기술이 현장의 문화적 저항에 부딪힐 수 있는 큰 도박을 하고 있는데 외부적으로는 그들이 기대고 있는 시장의 성장세마저 발표되는 뉴스 헤드라인만큼 강력하지 않을 수 있다. 안팎으로 도전 과제가 정말 만만치 않네요. 네, 바로 그 긴장감이 현재 에머슨 투자의 핵심입니다. 장밋빛 전망 이면에 숨겨진 이런 리스크들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어야 합니다. 네, 오늘 우리는 새로운 에머슨의 야심찬 2028년 목표와 그 이면에 숨겨진 복잡한 도전 과제들을 깊이 있게 들여다봤습니다. 82억 달러를 들인 내셔널 인스트루먼트 인수를 통해 전통적인 산업재 기업에서 첨단 소프트웨어 기업으로의 대담한 변신을 시도하고 있죠. 하지만 JP모건 리포트에서 본 시장의 냉정한 평가, 또 레딧 토론에서 확인한 현장의 엔지니어들의 문화적 저항, 그리고 온쇼링 거품이라는 거시경제의 잠재적 함정까지 넘어야 할 산이 아주 많아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을 하나 던지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보내주신 자료 속 레딧의 엔지니어들은요, 단순하고 고장 없이 오래 쓸 수 있고 또 문제가 생겼을 때 누구든 쉽게 뜯어 고칠 수 있는 뭐랄까 토스터기 같은 시스템을 원했습니다. 튼튼하고 믿을 수 있는 게 최고라는 거죠. 반면 에머슨은 훨씬 더 강력하고 무한한 가능성을 가졌지만 더 복잡하고 제조사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스마트폰 같은 시스템이 공장의 미래라고 보고 수십억 달러를 베팅한 셈입니다. 업데이트를 통해 계속해서 똑똑해질 수 있는 그 잠재력에 투자한 것이고요. 자, 이제 여러분이 판단할 차례입니다. 공장의 미래는 신뢰성 높은 토스터기에 가까울까요? 아니면 무한히 확장 가능한 스마트폰에 가까울까요? 여러분의 답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 에머슨 일렉트릭의 이 거대한 베팅을 바라보는 관점도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